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경영혁신 중 과제 선정 제5강 재무제표 접근법의 두 번째 시간이죠. 과제 발굴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과제 선정편 112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전 4강의에서는 이 재무제표 접근법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재무제표 접근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그런 과제 발굴 흐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 강의부터는 바로 이와 같은 BS 구조 개선 어떤 그 과제 발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네 번째 재무제표 접근법의 마지막 강의에서는 조직별 이제 과제 발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재무 과제 발굴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는 매년 말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 항상 마련하도록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아웃풋이 이제 이 목표값입니다. 영업이익, 매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값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작성하는 거니까 이제 추정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바로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필요하다면 제조원가명사서나 이제 부가지표 이런 것도 작성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맞추겠다. 우리의 목표값이 이만큼인데 내년도도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얼마나 갭이 우리가 줄였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과제를 발굴하는데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뭐냐 하면 목표값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 기반으로 한 어떤 과제를 선정하게 되면 과제가 끝난 다음에 또 성과를 FEA, Financial Effect Analyst가 또 성과를 금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2천억이 났다. 그랬을 때 연말에 국내 기업은 이제 회계연도가 연말이죠. 연말에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작성을 했더니 과제 성과하고 불일치하더라.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과제는 열심히 했는데 왜 추정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만족한 수준이 되지 못했느냐, 왜 불일치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 자주 겪게 되는데요. 만약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과제를 뽑게 되면 거기서 나온 성과는 그대로 추정 손익계산서나 또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불일치의 딜레마에서 상당 부분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과제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기반으로 한 표에서 내용에서 과제가 발굴되고 다시 그것이 원래의 그 재무제표 상태와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과제 선정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하는가? 우선 분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영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것이 작성된 상태에서 비율 분석 또는 듀퐁 분석 이런 분석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 분석은 뭐 영업이익률이나 재고 회전율과 같이 재무제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를 토대로 해서 이미 정해진 그런 비율들이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그 비율에 대한 형태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요. 비율이 나온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높여야 되고요. 또 더 높여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또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과제 활동과 연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평 분석은 이제 그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회사의 밸런스 시트, 재무 구조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이나 두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밸런스 시트 구조 개선, 뭐 쉽게 말하면 부채 비율이 높다. 이것은 뭐 개별 과제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경영 관리팀이라든가 아니면 재무팀 뭐 이런 쪽에서 챔피언 과제 규모에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뭐 부채 비율을 갑자기 뭐 쉽게 우리가 과제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것을 낮춘다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죠, 물론. 하지만 그 부채 비율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밸런스 시트가 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과제로 규모 있게 우리가 접근해서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무상태표가
튼실해지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유형들은 개별 과제와 좀 구분해서 별도로 경영 분석을 통해서 산출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자, 이것을 다음 강의 때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이나 투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조직별로 이제 할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비율들을 조직별로 나누면 각각의 조직에서는 그것을 비율을 높이는 쪽에 또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쪽에 이제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조직별로 이제 과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산출문호는 바로 이런 챔피언 과제나 BBGB 과제, 퀵픽스 과제 이런 형태의 이제 과제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것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금전적인 평가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또 반영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연말에 실제 작성된 재무제표와 100% 뭐 일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근거를 갖고 제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조직별 과제 발굴에서 이런 그 챔피언이나 BBGB 과제가 나오는 요거의 어떤 그 과정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재무적인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서 재무과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장애적인 요소가 있죠. 이건 뭐 잘 안 돼 있다든가 효율화가 안 돼 있다든가 또는 뭐가 좀 부족한다든가 인프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또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핵심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재무 과제에도 병행해서 우리가 도출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은 주로 이제 GB 과제나 화이트벨트 과제, 즉실천 형태로 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그 유형들의 과제들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굵직한 것들은 이제 BB 과제나 챔피언 과제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모든 것은 재무 과제로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재무 과제 형태들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의 비재무 과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에서 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년간의 전체적인 통합된 핵심적인 활동으로 이제 규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재무과제 재무제표 접근법 이후엔 바로 그 프로세스 FMA 접근법에 대한 또 상당한 어떤 설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기업의 어떤 존재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년 사업계획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가 있다. 사업계획은 금전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목표의 설정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율이나 뒷봉 분석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 또는 채워야 될 것들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발굴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은 고스란히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의 이제 플로우라고 볼 수 있고 또 비재무과제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재무과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들 요소들을 이제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잠재적인 문제들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고 그 다음에 비재무과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FM이라고 하는 그런 적절한 기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 뭐 이렇게 과제 발굴 흐름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그 재무제표 접근법의 세 번째 강의, BS 구조 개선 과제와 그 다음에 조직별 필요한 그 과제들, 챔피언 과제, BB 과제, 퀵픽스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